서민들의 고단한 일상으로 차가운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추워질수록 더욱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더없이 힘든 시기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대출이 안 돼갖고. 낮은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총 160억을 회생파산으로만 저희가 없앤 돈이 약 160억 원 정도. 공공기관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행도 두 팔을 걷고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움을 드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고금리 채무 쓰시면서 뜻하지 않게 불행해졌는데 그 불행함 속에서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돈 때문에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특별한 공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주 고용복지센터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은 빚으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오는 곳입니다.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소득,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드리고 채무 조정을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통합적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위해 센터엔 여러 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많은 빚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워크아웃인 경우에 연체가 31일에서 89일까지 되신 분들에게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융회사의 정상 이율에 50% 이율을 감면을 하여서 원리금을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인 경우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된 채무자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자는 전액 감면, 삼각채권인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하여서 최대 8년 이내에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물론 파산 신청도 돕고 있는데요. 법원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고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으로 서민을 돕는 데 이어 미소금융재단에선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소액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을 낮게 책정해 채무에 대한 부담까지 줄였죠. 그분의 그 사업성과 또는 상환 의지,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담보도 잡지 않고 또 보증인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예, 이제 업종별로 이제 다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뭐 소매업이나 또는 뭐 서비스업 또는 미용실, 이용업 이런 업종들은 이제 1,000만 원이 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업, 그다음에 뭐 제과점, 편의점 이런 업종은 1,500만 원. 그다음에 학원업, 건설 기계나 이제 대형 화물 운수업 이런 업체들은 이제 2천만 원까지 최고 한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재정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돕는 다양한 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에선 2016년부터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 중입니다. 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이곳의 주 업무는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 파산 면책부터 개인 회생, 워크아웃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서류가 약 3, 4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서류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소송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률구종단을 통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전부 무료예요. 법률 지원까지 전부 무료예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송달료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예, 실적은 파산 면책이 현재 약 51건, 약 140억 정도 저희가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약 30건 중에 28명이 개인회생을 했고요. 약 25억 정도. 네. 그래서 총 160억을 회생 파산으로만 저희가 없앤 돈이 약 160억 원 정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선 종교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역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빚도 직접 탕감해 주는데요. 덕분에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한 사람들도 많아졌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매입 금액은 3,400만 원밖에 안 되렸는데요. 총 없앤 돈은 23억 정도를 3,400만 원을 없앴습니다. 빚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겐 채무조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걸어야 할 삶. 상담소가 채무자들의 일자리 연계, 긴급 생활지원과 같은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채무가 발생이 되면 채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가정이 붕괴가 되면 또 뭐가 붕괴가 되냐? 자기 건강까지도 잃게 돼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분 직접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0.1% 기대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파산 면책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는 복지 연계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은행도 서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과 부채관리 서비스를 펼치는 따뜻한 금융클리닉센터가 문을 연 겁니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고객을 제어하면 관리할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부채를 관리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낮은 신용등급, 부족한 금융상식으로 인해 부채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웨스트 매니지먼트 아니라 댄 매니지먼트를 해주자.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더없이 필요했던 공간입니다. 부채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중서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의 신용을 관리해 드림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쉽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로 막다른 길에 놓인 사람들. 김미숙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센터 방문이 처음은 아니라는데요. 사실은 겨울이거든.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유예를 받을 수가 없나. 좀 뒤로 기간을 좀 연장받고 싶어서. 딸의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미숙 씨.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거치 기간을 연장하고 싶었답니다. 8개월 거치고 12개월 동안 상환이 전환되실 거고요. 기존하고 다 동일한 조건이시고 거치 기간만 4개월에서 8개월. 네. 8월에 상담하셨을 때는요, 4개월 동안 거치를 두고 5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자녀분이 서울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금이 또 좀 필요하신 상황이어서 거치 기간을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이제 변수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 그런 부분은 다 염려는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도 등급 관리도 하고 계시고.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조마조마했던 미숙 씨의 마음이 이제야 좀 풀립니다. 800만 원이란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돈을 빌려본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말 깜깜했었어요. 가족한테도 손 안 벌리고 제 자력으로 할 수 있어서 제 자존심도 안 다치고 애들한테도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일만 있으시겠구만요. 아드님도 아마 또 좋은 대학 들어가셨으니까 주위 분들에게 도와주셨으니까 또 이제 본인도 받았으면 나중에 잘 공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직이 안 되시면 그때도 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원금 상환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한다든가. 인생의 고비에 버팀목이 되어준 센터를 통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거주 지역은 그럼 충남 논산이신 거예요? 네네, 논산에 거주하시더라도 저희가 접수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상담실보다 더 분주한 곳이 콜센터. 전화 상담만으로 부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은행권에서는 어렵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심사가 이제 승인 나서 대출 잘 나가셨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도 따로 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접 센터 오셔서 상담 창구에서 뭐 선물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금융클리닉센터의 부채관리 서비스는 우리 지역은행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넷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관리할 자산이 없는 서민의 부채, 즉 빚을 잘 관리하여 신용을 개선시켜 금융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취업 의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책금융이라도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방은행들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존 은행에선 시도하지 않았던 서민들에게 따뜻한 금융 서비스. 걱정도 컸지만 돌아온 효과는 더 컸죠. 지역은행이 가게를 지원하니 지역 경제에까지 보탬이 된 겁니다. 시중 은행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행들이 이러한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을지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전에 대출로 도와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제 한 번씩 방문해보려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보통의 금융기관과 달리 이곳에선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성 과장이 찾은 분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제1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았다는군요. 신용으로만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한번 되나 안 되나. 이는 일반 은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카드론 같은 거 많이 썼었거든. 이건 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면 내가 좀 이게 하는데 좀 수월없잖아요. 가게 이자가 좀 싸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8월달에 대출 진행하셨잖아요. 예. 진행하실 때 외부 신용 등급이 5등급이 나가셨어요. 4등급으로 상승됐고요. 점수도 같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신용 등급을 올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 서민들에겐 더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등급의 변화가 생기고 했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지나갈 때 한 번씩 들려서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차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일 대리가 30년째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늦었어요. 거기 갔다 갔다 오더만. 요즘 매출 좀 안 좋아요? 요즘도? 그래요. 왜요? 다 경기들이 그러지 않니? 저희가 지원해줬는데 저는 돈 한 번씩 보는데 잔액이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고객들의 사정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혹시 이제 가게 하여튼 고마워요. 없는 사람들 계속 채취를 해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네. 처음에 이제 은행 방문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웃음이 띄우고 그런 거에 이제 은행 다니는 거에 보람을 좀 느끼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건 계장도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기 전에 신용등급 변동 내역 한번 봤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 쪽에서 도와드렸을 때 6등급이었는데 지금 한 등급 상승하셨거든요. 5등급으로 상승했고
신용 등급이 올랐다는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신호.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조금 더 개인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대출을 한번 실행을 하면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어떤 연락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고객님이 뭐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퇴근할 시간. 서민들에게 따뜻한 금융클리닉센터의 업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제 방문하셨던 고객분들 상담을 다 했고 이제 저희 센터 직원분들 다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현황인데요. 총 40% 정도는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47%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렸던 등급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그 반면에 13% 정도는 하락을 하셨는데 13% 하락을 했잖아. 하락하신 분들 주로 사유가 어떤 분들이 하락을 했어? 해드리고 나서 또 바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고금리 채무를 쓰시는 분이? 또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고금리 대출을 우리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전환을 하면 보통 몇 등급 정도가 상승을 해? 평균적으로 보면은 2등급 정도는 상승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 우리가 대출해주고 센터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건 역시나 고객들의 신용 등급 관리. 등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울타리도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 등급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한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금융비용을 절감해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신용 등급을 관리를 해드려야 다시 고금리 채무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자체가 그 대출에 대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상담한 고객인데요. 보시면은 남편은 지금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가 현재는 좀 쉬고 있다고 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보다 보니까 다행히 좀 연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상담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신용회복을 한번 검토해볼 만할 것 같은데 금융복지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희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을 전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를 조정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업무들은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나 전라북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조금 감면받아서 그 빚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고객의 채무 조정을 위해 찾은 곳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저희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자리에서 고맙다고. 어쨌든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도. 일용직 건설 중인데 아프셔서 현재는 쉬고 계셔요.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남편분이 53세. 부채 누구 거예요? 부채는 다 있어요. 남편분이 일용직이시고. 누군가의 문제를 내일처럼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일인가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도 우리가 희망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네, 더 많은 일 한번 해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날 오후 센터가 분주합니다. 그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전부 다 오기로 했어? 예, 여기 협회는? 협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좀 나가시는 길이 있었나요? 오늘 대리운전 노사와 금융지원 협약식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연합과 지역은행 간의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일의 특성상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젠 금융클리닉센터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은행 문턱이 그간에 너무 높은 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님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금융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식이 있은 후 곧바로 금융클리닉센터를 찾았다는 대리운전 기사 최유진 씨.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그동안 뭐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작년에 아들이 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대출이 안 돼갖고 카드론 대출도 좀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안 돼서. 센터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받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유진 씨. 마음의 버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좀 활기차고 좀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갚아야겠다는 거. 평화동에 동사무소? 이젠 유진 씨의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빚을 희망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금융클리닉센터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봉이 대체로 많이 높지는 못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아이도 이제 2명 있고 결혼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계속 당겨 쓰고 이제 그것들을 상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통으로 이제 대환을 해드리고 기간을 이제 5년까지 이제 연장을 해드리니까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얘기하거든요. 정말 내 친구, 내 가족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는 힘들어도 그렇게 우리 가족, 내 친구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뭐 대출을 지원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못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막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이나 모든 것을 이제 어려운 것도 들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같은 금융적인 플랜을 제시해드리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상담 잘 해드리고 했을 때도 그분들이 저희 바라보는 그 모습이 완전 고맙다,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주시는 거에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마시고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셔서 모두가 신용등급 1등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팍팍한 삶에 짓눌린 사람들.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센터로 찾아듭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지칠 때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고단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뛰어들 힘을 충전해주는 쉼터 같은 곳. 우리의 인생에 서민금융지원센터들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